안녕하세요. 부동산 에이전트 김원석입니다. 오늘은 정부는 부동산 투자를 권유한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테크니컬 글리치가 있어가지고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저희가 이 뭡니까 이 탑을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나오신 분들 저기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에릭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뭐야? 승질 나가지고 이름까지 까먹었네. 에디터. 어? 우리 에디터. 우리 에디터, 비디오 에디팅 해주시는 뭐야? 제이미. 제이미 씨. 짜증나. 제이미 씨 나오셨어요. 예. 그리고 민 과장님, 세일즈 팀의 민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토요일에 세미나 있습니다. 민 과장님, 세미나 안내 좀 해주세요. 12월 17일 소액이나 은퇴 자금으로 부동산 투자하기 주제를 가지고 오전 10시 반에서 오후 12시 반까지 2시간 동안 있고요. 장소는 저희 사무실 13330 블룸필드 애비뉴 2층 클래스룸에서 합니다. 네, 그 주제의 내용은 뭐예요? 말 그대로 이제 소액으로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건 토픽 하나잖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비포 텍스로도 할 수 있고 이제 애프터 텍스로도 할 수 있는. 그렇죠. 세금 내기 전, 세전 돈으로 투자하신 방법. 그러니까 뭐 401k, IRA 이런 걸로도 그 부동산 투자할 수 있으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프터 텍스 머니, 그건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세금 내고 받으신 돈 가지고 투자하신 방법. 그건 이제 타겟 마켓은 저희가 한 20대, 30대 그리고 40대까지도 이렇게 부동산 투자는 하고 싶었는데 뭐 자금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자금은 있는데 겁이 나서 조금만 한번 해보고 싶다든지 뭐 이런 분들한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 그래서 500불부터 투자를 할 수는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꼭 500불만 투자하시는 건 아니에요. 뭐 5만 불 하셔도 되고 50만 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턱을 낮춤으로 해서 많으신 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풀을 넓히는 그런 영향을 좀 미쳤으면 해요. 우리가 이 그 500불로 낮춤으로 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이미 씨? 큰 돈으로 시작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죠? 일단 먼저 시작해보는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부동산 투자를 우선 맛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저는 그거에 포커스를 뒀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투자하시더라도 뭐 한 10만 불씩 그 미니멈을 받잖아요. 근데 솔직히 10만 불 부동산 투자하려고 그러면 솔직히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턱을 낮추고 그 다음에 위험 요소도 조금 낮춰보자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젊으신 분들도 이 부동산 투자를 이제 좀 배워야 되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터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이미 씨는 그 500불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느낀 바가 뭐가 있어요? 500불 투자하는 거요? 네, 500불로 부동산 투자하는 거. 그냥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려고 하나 싶기도 했고. 네. 어떤 분들은 저 회사 망하나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돈이 없나? 근데 뭔가 저번부터 계속 그 투자 최소 금액을 줄이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가지고. 줄이려고 했죠.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10만 불씩 투자하다가 이제 미니멈으로 투자하다가 저희가 금액을 뭐 10,000불이라든지 1,000불로 낮추게 되면은 저희가 인력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모자라니까 이제 안 했던 건데 저희가 이제 플랫폼을 도입해서 하게 되면은 그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으니까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했죠. 근데 궁금한 게 네. 그 500만 불 이상 하는데 그 1만 불도 최소 금액으로 저희가 지금 있잖아요. 이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500만 불 모으는데 10,000불 최소 금액을 했다고요? 500불을 500만 불로 말하는 거죠. 맞아요. 500불 하는데. 말하는 것 같아요. 그 플랫폼을 쓰기 전에도 1만 불을 최소 금액으로 잡으셨잖아요. 네, 10,000불 최소 금액으로 했죠. 네, 그러면 만약에 1만 불을 한다 그러면은 그 플랫폼보다는 그냥 일반 그 플리핑 투자를 하는 게 더 나은가요?
어느 금액부터가? 이 크라우드 펀딩으로도 플리핑은 할 거예요. 음, 네, 플리핑도 하고 또 렌트하는 좀 장기 전 가는 것도 할 거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투자의 방식을 내놓을 건데 우선 내년 초에 내놓는 거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하나는 LA 시장에서 플리핑하는 그 한 그룹, 두 번째로는 이 라스베가스에서 렌트 주면서 한 3년 후에 재판매하는 그룹 하나. 그래서 두 가지로. 예, 그럼 투자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LA 마켓 쪽으로 플리핑만 하는 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음, 또는 저기 베가스 쪽으로 바이 앤 홀드 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건 이제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제가 왜 LA에서 바이 앤 홀드 안 하는 줄 아세요? 비싸서? 비싼 거야? 뭐 어차피 다 뭐 수익만 맞으면 뭐 비싼 거 못 하겠어요? 이미 다 해서? 아니. 그 갖고 있으면서 돈이 안 남아요, LA게. 워낙 비싸서. 그래서 바이 앤 홀드는 LA 건 잘 안 하는 편이고 해도 뭐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아요. 한 10% 남을까 말까 하는데 베가스 쪽은 단독 주택을 해도 15% 막 17% 이러니까. 예. 그리고 수익성을 봤을 때도 베가스는 뭐 나중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좋은 것 같고 그래서 하려고 해요. 자, 이번 세미나 할 때 그 저희 본사에서 합니다. 그 13330 블룸필드 애비뉴 노르박에서 하는데요. 여기 오시면은 우리가 저기 특별 그 뭐라 그러죠? 쿠폰 있죠. 그렇죠. 쿠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여기 이제 현장 참석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굳이 500불을 투자를 안 하셔도 저희가 그냥 50불 가치의 이제 쿠폰을 드려요. 그럼 그거 가지고 그리고 뭐 할 수 있어요? 그걸로 그냥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로그인만 하시면은 그냥 두시면 돼요. 뭐 두고 보다가 이제 수익성이 좋은 것 같으면 투자해 보셔도 되는 거고. 현장 참석자는 그렇고 이제 저희가 온라인 이제 유튜브 라이브 참석자도 쿠폰을 드리는데 그분들은 이제 500불을 투자하신 분만 저희가 추가로 50불을 더 넣어드릴 겁니다. 그 이제 세미나 이제 언제인지 모르지만 저희가 이제 불시에 딱 그 쿠폰 코드를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보신 분들은 그 쿠폰 코드 넣으시면 그 500불 투자하셨을 때 50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시고 만약에 현장 직접 참여하신 분들은 뭐 투자 안 하시더라도 저희가 50불씩 투자할 수 있는 쿠폰을 나눠드릴 거예요. 왜 그 현장 온 사람하고 인터넷으로 본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인터넷은 이제 저희가 선별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를 수 없고 그다음에 어쩔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10시 반에 그 세미나를 하니까 그 비포 텍스 머니 그러니까 IRA나 401k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눌 거고 또 애프터 텍스 머니 그러니까 세금 낸 후에 받은 돈으로 투자하신 방법이 두 가지를 말씀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저희한테 카톡이나 전화하셔가지고 자리 맡아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한 30명 조금 넘게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를 충분히 마련을 해야 되니까 미리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투자 가능한 매물 두 개가 있죠. 아세요? 우리 세일즈 담당 그 네일 데일 있죠. 하나랑요. 데일이 어디 있어요? 부에나파게 있죠. 부에나파게 있죠. 그 부에나파- 한국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지역. 한국 분들 뭐 부에나파게 구매한다 그러면 뭐 다들 침 흘리시는데 우리가 이거 얼마에 구매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0만 불도 네, 알고 그렇죠. 있어요. 1,100스퀘어피트짜리인데 50만 불에 저희가 구매했어요. 그래가지고 벌써 이제 데모 시작했고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인테리어 공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필요한 금액이 20만 불인데 맞죠? 네. 네. 20만 불 중에서 지금 맞나요? 20만 불일까요? 2만 불도 네, 맞아요. 이미 했어요. 저희가 지금 2만 불은 그 투자하시겠다는 분이 나왔고 18만 불 아직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원하시면은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으시고요. 또 하나 있죠. 저희가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라카냐다에 있는 네, 라카냐다. 되게 라카냐다에 좋은 있는 매물이죠. 그 2,000 스퀘어핏이 조금 넘어요. 한 2,200인가 그 정도 하는데 이 동네는 스퀘어핏당 1,000불씩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이거 120만 불에 계약을 했어요. 근데
감정을 했는데 감정가가 얼마 들어온지 아세요? 얼마요? 230. 와. 감정사가 230만 불에 가져왔어요. 그게 판매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판매 시세를 이제 예측을 해서 가져온 거죠. 아, 네, 고쳐놨을 때. 음. 그래서 120에 사서 공사 한 25에서 한 30 정도 하고 한 230 정도, 230 아니더라도 뭐 210만 불에만 팔아도 충분히 재밌는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프로젝트 있으니까 필리핀 관심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이 저니스 매물이 수익률이 엄청 좋습니다. 아, 다- 그래요? 이거 왜냐면 저희가 저번에 이제 광고를 할 때는 음. 이제 공사도 30만 불이고 공사 기간도 1년 잡고 그다음에 판매 예상가도 200만 불 놓고 했었는데 네, 공사가 1년이나 걸려요? 저희가 ADU 퍼밋을 받고 가려 했거든요. 근데 지금 ADU를 안 짓고도 230만 불 감정가가 나와서 그럼 공사 기간도 이제 6개월로 턱 줄고 ADU 안 하는 걸로 그쵸. 하고. 그리고 판매가도 더 높아졌으니까 네. 대충 아시겠죠? 그리고 부에나팍 그 매물은 네. 내일 비디오 나올 예정이니까 많이 봐주세요. 아 그래요? 네. 네. 또 이런 식으로 또 비디오 광고도 하시네요. 다 에디터가 옆에 있으니까 바로 광고가 되네. 자, 오늘 그 정부는 부동산 투자를 권유한다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우선 인컴 텍스하고 캐피털 게인 텍스를 저희가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인컴 텍스가 뭔지 아세요? 소득세죠 말 그대로. 소득세. 음, 그죠? 소득세 보통 몇 프로 내는지 아세요? 25%? 25%? 보통 한 30% 되지 않나요? 이제 음. 캘리포니아 계시면 조금 더 많이 내죠. 왜냐하면 스테이트 텍스가 좀 세니까. 만약에 뭐 네바다나 뭐 텍사스에 계시면 스테이트 텍스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비율을 내지는 않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선 저희가 페더럴만 얘기를 했어요. 스테이트 텍스는 빼고 왜냐면 이제 보시는 데마다 다르니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10% 정도 하고 그러니까 뭐 훌쩍 넘어서죠. 뭐 네바다 산다 그러면 뭐 스테이트 텍스가 없으니까 이게 많이 편차가 생기죠. 21년하고 22년 인컴 텍스 브래킷이 9,900불까지 버시게 되면은 10% 내고 그 다음부터 그 단계별로 올라가요. 근데 이게 그 구간별이에요. 구간별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소득 순위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왜 뭐 16만 4천 불부터 20만 불까지는 32% 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18만 불 번 사람이 32%를 내는 건 아니에요. 구간별로 이걸 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9,900불까지는 10% 내고 그 다음부터 4만 불 9,900불부터 4만 불까지는 12%, 그다음에 4만 불부터 8만 6천 불까지는 22%. 그러다 보니까 인컴이 많아질수록 그 구간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 35%, 32% 써 있다고 해도 이게 총 낸 그 세금을 보게 되면은 35%가 아니죠. 왜냐면 그 뭐 9,900불까지는 10%밖에 안 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합쳐 보시게 되면 뭐 한 뭐 25%?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 이제 스테이트 텍스를 내게 되면 이제 10%뭐 추가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평균 뭐 한 20만 불 정도 버시는 분들 여기 있다. 요거 있죠.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싱글이면서 5만 7천 불 버신 분 지금 캘리포니아 평균 인컴이 7만 7천인가 그 정도 해요. 그쵸 7만 그 써놨는데 네. 저 기억이 안 나요. 평균 인컴이 한 8만 불 정도 하니까 제가 8만 불에 세팅을 해볼게요. 만약에 1년에 8만 불 정도 버신다. 그러면은 페더럴, 파이카, 뭐 스테이트 이거 다 냈을 때 지배 가정한 게 6만 불이에요. 8만 불 벌었을 때 그럼 2만 불이 세금으로 나간 거예요. 그럼 얼마 정도 돼요? 30%가 안 되는구나. 한 25% 되겠구나. 그죠? 그럼 25% 정도 되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인컴이 더 많아. 예를 들어서 한 15만 불 돼. 그러면은 15만 불에서 5만 불이 나가요. 세금이. 33? 33%야. 그러니까 지금, 인컴이 많을수록 네, 컴퓨터 화면이 음. 안 보여서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무슨 안 얘기 보여요? 하실 텐데 스크린? 네, 저희가 지금 원래 준비한 컴퓨터 스크린 There's no audio. When you switch it, I don't know why, but the audio doesn't come out. 자 그렇다고 합니다. 15만 불
버시는 분들은 집에 가져가는 게 10만 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34% 세금이라는 얘기거든요. 음. 자, 인컴 텍스에 비해서 캐피탈 게인 텍스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한 15만 불, 20만 불 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거의 한 33%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캐피탈 게인 텍스를 한번 볼게요. 캐피탈 게인 텍스가 되게 되면은 뭐 숏텀이 있고 롱텀이라는 게 있어요. 숏텀은 1년 안에 캐피탈 게인 텍스 잠깐 캐피탈 게인 텍스 얘기 전에 캐피탈 게인 텍스가 뭔지 아세요? 아니요. 한국말로는 그거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네. 또는 불로소득이죠. 그죠? 일 안 하고 번 돈이에요. 그죠?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가격이 올라서 팔아서 차익을 취한 것 또는 뭐 스탁을 주식도 가지고 있다가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주식 가지고 있다가 팔아 가지고 남은 거 가져간 거 불로소득이란 말이에요. 투자죠. 그죠? 이 캐피털 게인 텍스는 불로소득으로 얻는 돈.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시간 들여서 일하는 소득보다 솔직히 캐피털 게인 텍스가 훨씬 많아요. 그죠? 그렇죠. 돈 없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돈 없으신 분들은 열심히 일해. 자기 시간 팔아. 그래가지고 33% 세금 내. 그거에 비해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를 해서 돈 집어넣고 돈 버는 사람, 불로소득인 사람들은 세금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봅시다. 캐피털 게인 텍스는 롱텀으로 갔을 경우, 숏텀은 그 저기 뭐야 올디너리 인컴 그냥 세금 내시는 거 일반 소득세 내시는 거하고 퍼센티지가 똑같아요. 1년 미만이면. 근데 1년이 넘었을 경우는 롱텀 게인으로 가요. 롱텀 게인으로 갔을 때는 그 세금률이 내려와. 얼마까지 내려오느냐? 4만 1,000불까지는 0%예요. 1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요? 1년 이상 가지고 있었고 내가 그 해에 번 돈이 그러니까 소득세가 4만 1,000불 양도소득세가 0%라는 거. 아까 9,900불까지 얼마 낸다고 했어요? 소득세. 9,900불. 그죠? 근데 양도소득세는 4만 1,000불까지도 0%인 거죠. 이거 벌써 여기서부터 지금 뭔가 이퀄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죠? 예. 왜 소득세는 9,900불까지는 10%고 왜 양도소득세는 4만 1,000불까지 벌었어도 0%를 내야 돼? 벌써 여기서부터 이게 이상해지는 거야. 예? 그리고 15% 내는 레이트는 4만 1,000불부터 46만 불까지요. 야, 15%밖에 안 내. 결국은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15% 지금 여기 봐봐요. 40만 불 버는 사람이 아까 얼마 정도 냈어요? 한 33% 막 40% 가까이 냈잖아요, 세금을. 그렇죠. 근데 여기는 45만 9천까지 벌었어도 캐피털 게인 텍스는 15%밖에 안 내. 벌써 이니퀄리티가 보이지 않아요? 정부에서 누구를 더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뭐 베네핏을 준다는 건지. 부자들한테 더 베네핏을 네. 주네요. 부자한테 훨씬 더 베네핏이 많은 거죠. 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거고 열심히 일 안 한 불로소득인 거는 세금을 조금 걷겠다는 거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긴지 아세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거야. 이 법을 만든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이니까 만들었겠지 법을. 돈이 있는 사람이 법을 만들었는데 야 내가 세금 더 낼게라고 법을 만들어 놨겠어요? 아니죠. 돈 없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 또는 뭐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서 더 걷자. 그래서 막 33%막 40% 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로소득이니까 세금 조금만 내게 15% 해.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면은 일해서 번 돈이 적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캐피털 게인 텍스야. 그럼 아까 얘기 뭐라고 했어요? 캐피털 게인 텍스가 이 내는 그 레이트이 소득세에 준해서 캐피털 게인 텍스가 정해져요. 그러니까 올해 소득세가 없었어. 올해는 집만 팔고 스탁만 팔고 다 캐피털 게인 텍스만 있었어요. 그럼 안 내. 0이야.
소득세가 없었기 때문에 소득세 준에서 캐피털 게인 텍스가 정해진다니까요. 음.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아예 일을 안 하는 게 나은 거지. 이해돼요? 그럼 캐피털 게인 텍스가 아무리 많아도 소득세를 안 내는 거예요. 이거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지금 저희 회사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그냥 장기간 계속 굴리면 이거는 그냥 캐피털 게인 텍스로 되는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 드린 거는 이제 보통 그 공동 투자가 되니까 캐피털 게인 텍스가 아니라 그 1099이 발부가 되죠. 예. 개인이 아니구나. 그렇지. 아 그럼 만약에 혼자 그렇죠. 하면 혼자 이름으로 사서 혼자 팔게 되면은 그거는 캐피털 게인 텍스가 되죠. 근데 그건 이제 개인이었을 때 캐피털 게인 텍스가 있는 거고, 이제 만약에 회사로 했을 때 또 얘기를 해봐야죠. 개인으로, 그러니까 개인이 사고 개인이 파셨을 때는 캐피털 게인 텍스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 그냥 쉽게 얘기해서 불로소득인 거야.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먹이는 거야. 그게 캐피털 게인 텍스예요. 그거에 반해서 코퍼레이트 텍스라는 게 있죠. 또 그 무슨 얘기냐? 부동산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은 코퍼레이트를 셋업을 하셔야 돼. 회사 셋업을 하셔야 돼. 법인을 설립하셔가지고 부동산 투자 회사를 설립하시게 되면은 혜택이 또 있죠.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세금은 늘어나지 않아요? 세금 늘어날 것 같죠. 오히려 법인으로 하게 되면 세금이 더 싸져요. 개인보다. 개인으로 했을 때는 여기 지금 뭐 15%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죠? 20%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이거보다 많았을 경우. 근데 코퍼레이트 텍스로 하게 되면은 우선 코퍼레이트 텍스 자체가 21%예요. 그러면은 15%보다는 높잖아요. 그죠? 근데 장점은 뭐냐면 코퍼레이트 텍스는 비용 처리가 되죠. 비용 처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캐피털 게인 텍스는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뭐 나는 뭐 회사원인데 내가 부동산을 뭐 콘도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 내가 20만 원에 사가지고 30에 팔았어. 그럼 10만 불이 남았잖아요. 그럼 그 10만 불이 캐피털 게인 텍스에 적용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15%를 내야 돼요. 그럼 15,000불 내는 거야.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회사로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부동산을. 그럼 20만 불에 회사로 샀고 30만 불에 회사로 팔았어. 그렇게 되면 10만 불이 이 회사의 소득세가 되는 거예요. 개인 소득세가 아니야. 자, 그러면 회사에서 법인으로서 이 그 비즈니스 액티비티를 해가지고 10만 불의 소득을 낸 거죠. 자, 이게 조금 어렵게 받아들여질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회사가 부동산을 샀다가 팔았다 하는 거하고 개인이 샀다가 팔았다 하는 거하고 이 세금 붙는 게 이름이 달라요. 개인이 사고 팔면은 캐피털 게인 텍스야. 근데 회사가 사고 팔게 되면은 올디너리 인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수입이에요. 그냥 일반 소득인 거야. 회사에. 다른 회사랑 똑같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내가 마우스 장사를 해요. 근데 내가 이거를 12개를 샀어. 1불씩에.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가지고 뭐 2불씩에 팔았어. 그럼 내가 1불씩의 소득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그 1불에 대한 소득을 지불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부동산이나 부동산은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은 코퍼레이트로 구매를 해서 팔게 되면 그 차액을 코퍼레이트 세금을 내면 돼요. 그게 왜 장점이냐?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출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회사 사장이 차를 타. 그러니까 뭐 내가 그 회사의 사장이라면 내가 차를 타고 다니겠죠. 지금 차 타고 다니실 거 아니야, 다들. 근데 차 페이먼트 누가 내야 돼? 내가 내요? 회사가 내죠. 회사가 내야지. 나는 비용 회사로서 그렇죠.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회사가 나한테 차를 사줘야지. 왜? 내가 회사를 위해서 차 타고 다니니까. 그죠? 그전에는 회사가 없었을 때는 그냥 내가 다 비용을 낸 거야. 그 비용을 어떻게 냈어요? 34% 세금 내고 내가 받은 돈으로 거기서 그 비용을 차 비용을 냈던 거예요. 근데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그 회사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부동산에서 소득이 나게 되면 이 회사가 그 사장의 차를 페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만 불에서 차 페이먼트가 줄어들어요.
그럼 그 10만 불의 소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차 페이먼트 낸 게 뭐 한 10,000불 됐어. 그러면은 이 회사는 소득이 9만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9만 불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지. 공사비도 돼요? 당연히 공사비, 인건비도 그럼. 인건비도 되지. 음. 뭐 직원, 뭐 전화비, 하다못해 나가가지고 다른 손님하고 점심 먹은 거. 왜냐면 회사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손님 접대해야 되잖아요. 그 법카로 그럼 다 긁으면 그렇죠, 이제, 법카. 이제 다 오카도 지출로. 아닌 법카. 예? 나가지고 긁는 거야. 그러면은 회사의 지출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서 점심 먹어. 뭐 하다못해 좀 우스갯소리 하자 그러면은 내가 와이프 데리고 하와이에 놀러 갔어. 근데 하와이에서 뭐 오픈하우스 잠깐 들어갔다 나온 거야. 그럼 갑자기 비즈니스 트립이 되네. 그럼 갑자기 회사에서 돈을 줘야지. 그럼 어떻게 돼? 여행 갔다 온 게 회사의 지출로 잡혀. 왜? 가서 이 부동산 일 했잖아.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계속 지출 처리로 하다 보면 네. 인컴이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없을 수 있죠. 그럼 세금은 안 내는. 세금 인건이 안 내죠. 없으면 비용이 더 많아지니까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회계상으로는. 회계상으로. 회계상으로는. 근데 어떻게 보면 나는 그냥 내 경제생활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거 한 건데 갑자기 회사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캐피털 게인 텍스가 15%였을 건데 만약에 내가 개인이었고 내가 진짜 나는 부동산에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고 내가 캐피털 게인 텍스를 냈어야 됐다.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20만 불짜리 사가지고 30만 불 팔았으면 10만 불의 소득이 생기니까 캐피털 게인 텍스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불하는 거는 15% 됐다. 그러면은 15,000불을 냈어야 돼요, 세금을. 그죠? 그렇죠. 내가 차를 타고 다니는 거 캐피털 게인 텍스는 그 디덕션을 받을 수가 없죠. 왜? 나는 전문적으로 부동산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코퍼레이트 텍스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회사를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내가 차 탄 거 회사에서 디덕션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비교했을 때 내가 이거저거 비용 디덕션을 다 뺐을 때 그러면 나는 코퍼레이트 텍스였을 때는 0으로 갈 수 있겠지만 캐피털 게인 텍스는 그래도 15,000불을 낸 거예요. 그렇죠. 코퍼레이트 텍스는 안 냈고 뭐 저기 봐 캐피털 게인 텍스는 15,000을 냈다. 그리고 만약에 인컴 텍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불을 벌었다. 내가 일주일에 40시간씩 일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10만 불을 벌었어. 그러면 얼마를 내야 돼? 25%. 25%뭐 30% 내는 거지. 네? 아까 얼마였었나 한번 보자. 만약에 정말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한번 봅시다. 10만 불을 만약에 벌었으면은 얼마를 내야 돼? 10만 불 번 사람이 집에 가져가는 돈이 얼마인지 봅시다. 7만 1,000불. 야, 29% 내는 거예요. 거의 30%네요. 그러니까 29%를 내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일을 해서 10만 불 벌었으면 29% 내는 거고 만약에 내가 10만 불을 캐피털 게인 텍스로 내야 된다 그러면 15,000불 내는 거고 만약에 내가 콜포레이트를 갖고 있었으면서 디덕션 다 빼가지고 0으로 만들었으면 나는 0을 내는 거고.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만 활용하면 세금을 되게 조금 내고 큰 수익을 낼 수 있죠. 이게 되게 불공평한 거예요. 현타와요. 현타와요? 현타와요? 네. 아니, 이게 솔직히 부자인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세금을 잘 알고 또는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면 이거 웬만하신 분들 다 알고 있는 건데 문제는 실전에 이게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대부분 다 뭐예요? 내 시간 팔아가지고 월급 벌어. 그러면은 33%, 40% 내는 거야. 그거에 반해서 내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그 돈을 벌겠다 그러면 15% 되는 거고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나가서 내가 회사를 차려서 그 부동산 투자 또는 뭐 스탁 같은 걸 하는 걸 전문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디덕션까지 받아가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돈 많은 사람들이 세법을 쓴 거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알아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시간당 5불 더 받는다고 내가 인컴이 많아져가지고 세금 막 3분의 1, 4분의 1 막 내가면서 그 부자가 되는
길이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컴 텍스하고 캐피털 게인 텍스 비교한 게 그 인컴 텍스 내시는 게 상당히 많다. 그래서 캐피털 게인 텍스가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거 지금 화면 보여요? 지금 화면 안 보입니다. 안 아쉽게도. 저희가 이번에 펄페스톤 1 끝난 거, 공사 끝난 거 이제 에어비앤비 올라온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화면이 안 나와가지고. 자, 지금 이제 퍼펙트 스톰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이제 그 세금 얘기는 끝났고요. 퍼펙트 스톰 지금 저희가 5만 불씩 모아가지고 19자 50만 불 모아서 저희가 지금 5채 베가스에 5채를 지금 거진 다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우선 1호가 이제 벌우드인데 요게 지금 에어비앤비에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요게 이제 3베드룸 2베드고 뒤에 풀장 있고 그다음에 미니 골프도 있고 그래서 리모델링 끝났고 퍼니처 들어갔고 이제 벌써 에어비앤비에 지금 올라와서 이제 아마 다음 주면 이제 그 손님들 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미 이렇게 차 있는 날짜들이 있던데. 네, 이미 며칠씩은 또 찼어요.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 차야지. 다음 주부터 차야지. 이제 뭐 이번 주에 올렸지만. 예. 현재 퍼펙트 스톰 1 현황이 그 벌우드 웨이 이거를 저희가 31만 1천에 샀고 예상 판매가는 이제 한 2, 3년 후에 54만 불 정도에 판매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1년에 모든 비용 다 제하하고 매달 이 집에서 나오는 게 한 600불에서 한 700불 정도 나올 거예요. 다 제하고 재산세, 몰개지, 뭐 매니지먼트 비용, 뭐 유틸리티 다 제하고 그리고 그 AirDNA라고 그 에어비앤비에서 따로 만든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를 뭉쳐가지고 팔아요. 그 이제 AirDNA라고 그래. 그래서 AirDNA 가서 보게 되면은 여기 이 집의 그 occupancy rate 그러니까 공실률이 한 2%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달에 한 열흘 비어 있다라는 얘기야. 20일 차 있고. 근데 평균 218불 정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1년치를 모아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1년에 한 7,500불 순이익이 남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한 예상 뭐 평균 잡게 되면 한 달에 한 600불 남겠죠 이 집에서. 그리고 255 캐모마일 드라이브 이거는 핸더슨에 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지금 구매 38만 7천에 했고 예상 판매가 현재 시세가 이게 한 50 후반대가 돼요. 57, 8만. 그러니까 이거 되게 잘 썼어요. 공사도 이거는 한 3만 불에 끝나고 이것도 아마 다음 주 되면은 에어비앤비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애뉴얼 연간 순이익이 한 3만 불 될 거예요 이 집에서. 그러면은 여기도 저거야 average daily rate는 375불이고 여기는 또 그 공실률이 되게 낮아요. 27%. 이 동네는. 그리고 엘서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도 수영장 있고 구매가가 31만 그리고 예상 판매가는 57만 정도 하고 현재 예상하고 있는 1년 순이익은 약 3만 불 정도. 그리고 여기는 공실률이 한 33%. 그리고 유니버시티 센터 드라이브라고 또 이제 콘도 하나 구매한 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롱텀은 숏텀은 안 되고 여기는 그 중기 렌탈을 해야 돼요. 콘도기 때문에. 네. 구매가가 13만 불. 1,500 스퀘어핏인데 3베드 2베스 진짜 싸다. 13만 불. 그 제일 꼭대기층에 있어요 이게. 그것도 펜트하우스. 음. 맨 꼭대기층에 발코니까지 있어요. 그래서 저기는 영상 없나요? 여기요? 네. 영상이 아직 없죠. 음. 내가 한 다음 주에 가가지고 찍어올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아직 에스크로가 안 끝났어요. 아, 이거 한 다음 주 되면 끝나요. 아직 그러면 그때 구매- 가서 이제 공사 시작할 때 볼 건데 이 집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집이 콘도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고민 중인 게 바닥하고 페인트만 해가지고 바로 그냥 에어비앤비 올리려고 그래요. 키친도 뭐 그냥 그럭저럭 쓸만하니까 그러면은 하루에 164불 예상하고 있어요. 음. 네. 근데 끝내주지 않습니까? 에어비앤비에 중장기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중기 렌탈도 에어비앤비에서 많이 해요. 그럼 최소가 한 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달씩 렌트. 음. 그러면 이 집이 그
이 집은 솔직히 그 매월 그 렌트비가 좋아서 산 건 아니에요.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거는 저기 1년에 한 뭐 2, 3천 불 남는 거밖에 안 돼요. 근데 뭐 물론 이제 10몇만 불짜리인데 뭐 얼마가 남겠어요. 네. 다른 것도야 뭐 31만 불짜리가 뭐 3만 불 남느냐 아니면은 13만 불짜리가 뭐 1만 불 남느냐 이거 차인데 이거는 뭐 1만 불도 안 남아요. 근데 이걸 한 이유는 뭐냐면 13만 불에 사가지고 공사가 3만 불이 들어가. 근데 현재 시가가 28만 불이에요. 그냥 팔아도 돼 지금. 고쳐서요. 네, 그냥 고쳐가지고 음. 팔아도 돼요. 그냥 고쳐서 팔까? 가지고 손님들한테 우선 수익 나눠주고 그냥 내 집으로 나눠놓을까? 고민해볼게요. 왜냐면 이게 그 가지고 있을 때 프로핏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콘도가 HOA가 되게 싸요. 400불인가요? 그래서 렌털용으로는 뭐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그래도 뭐 고민 좀 해볼게요. 아마 근데 투자하신 분들이 대부분 한 2, 3년 있다가 원금 돌려받는 거 원하지 지금 돌려받는 걸 아니 뭐 여쭤보고 저걸 빼고 물어보죠. 뭐 다른 걸 하나 더 넣든지 맞아요. 그런 빼고 딴 거 방법도 넣어도 있고. 되고. 근데 이제 구매 가격을 한 150만 불 정도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50만 불 가지고 돌아가니까. 고민해볼게요. 저기 투자자 하신 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를 그냥 빨리 팔아가지고 그 원금 회수 해드리는지 아니면은 왜냐면 이게 갖고 있으면서 수익이 별로 안 좋으니까 한 달에 한 근데 어차피 저희가 에버리지로 하는 거니까 그걸로 이제 봤을 때는 뭐 그렇죠. 아니면 뭐 이 돈으로 빨리 팔고 딴 거를 하나 해. 그것도 뭐 그러면 이거 빨리 팔아버리고. 예, 수익이 또 다른데 창출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 근데 이제 플러스 그 알파로. 다른 게 들어오는 기간만큼 또 이제 수익이 안 나는 기간이 또 늘어나는 거니까 그것도 좋은 생각이긴 하겠다. 이걸 팔고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네. 빨리 해서 렌트 수익을 받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냥 다른 거를 넣어서 아니 그 방법도 좋은 것 같아. 이거를 팔아가지고 여기서 수익이 생긴 걸로 조금 더 큰 걸 사는 거지. 네. 뭐 그것도 괜찮고 그래가지고 렌트를 돌려주게 되면은 투자하신 분들도 그것도 좋아하시긴 하겠다. 그렇죠? 뭐 어차피 2년 3년 묶어놓을 생각으로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뭐 저기 뭐야 돈 뭐 2, 3만 불 갑자기 휙 다시 돌려드리게 되면은 또 그것도 예. 그렇지. 뭐 어차피 목적이 렌트해서 나중에 파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이걸 차라리 50만 불짜리 그 풀을 뭐 한 55만 불이나 58만 불짜리 만들어 가지고 한 40만 불짜리나 50만 불짜리 큰 것도 여기다가 하나 집어넣어주면 그것도 좋아하시긴 하겠네. 일단 뭐 여쭤보는 걸로. 네. 여쭤보도록 하죠. 그리고 비아 말로커니 이거 나 이거 찾아봤는데 이거 발음도 못 하겠더라. 네. 근데 구매가가 35만, 현재 시가가 50 정도 돼요. 네. 구매가가 35인데 시가가 한 50. 집 사이즈가 한 2천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공사할 게 거의 없어요. 한 2, 3만 불 정도만 공사하고 바로 렌트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데일리 레이시 한 322불 예상. 넓은가 봐요. 네, 2,500인가? 기억나요? 사이즈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322불 예상하고 있어요. 4베드룸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요것들을 다 합치게 되면은 연간 토탈 프로핏이 한 87,000불 돼요. 그러면은 매달 평균 수익은 한 7,300불 정도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5만 불 한 어카운트당 수익을 나누게 되면 한 733불 정도가 될 거예요. 5만 불당 한 달에 한 700불 정도 수익이다. 오, 괜찮네요. 수익률. 대박이죠. 야. 10만 불에 1,400불 남다는 얘기인데 솔직히 아시겠지만 부동산 10만 불 들고 이 LA 근처에서 뭐 사셨을 때 1불이라도 남으면 땡큐예요. 1불도 안 남아. 1,000불 안 까지면 땡큐예요. 근데 저희는 5만 불 투자하셔가지고 한 달에 700불 남는 거 예상한다는 얘기예요. 대박이죠. 참 잘 산 것 같아. 그래서 연간 수익률 17% 예상. 처음에 제가 광고했을 때 말씀드린 건 15% 예상이었는데 요거 요대로 돌아가게 되면 에어DNA의 데이터를 뽑아서 본 거에 의하면 17.6%가 예상이에요. 연간. 그리고 5만 불 투자하시게 되면은 우선 1년에 26,000불씩 받으시고 한 구자당 26,000불. 5만 불 넣으시면은 1년이 아니고 내가 3년 동안 3년 동안. 5만 불 넣으신 분이 3년 동안 렌트비가 한 26,000불이 거치실 거고, 그리고 판매했을 때 33,000불을 받으세요. 그럼 2배?
2배가 되는 거지. 3만 5만 불 넣으신 분이 집에 가져가는 게 거의 한 11만 불 정도 받으실 거예요. 야. 너무 괜찮은데요. 3년 후에 렌트비 받고 있다가 나중에 팔았을 때 원금 회수 플러스 수익까지. 그러면은 프로젝션은 118% 3년 후. 저기 이사님 미소가 그냥 떠나지 않으시네. 이런 거 있으면은 네, 야. 솔직히 이런 게 흔치가 않죠. 그렇죠? 예. 투자가. 제가 이거 솔직히 하나씩 다 제가 선별해 가지고 따와서 그런 거예요. 한꺼번에 뭐 있는 거 아무나 막 사왔으면 이런 숫자가 안 나오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 수치를 저희가 만약에 뭐 이렇게 만들어서 한 거면은 좀 사기성이 되게 짙은 수치인데 저희가 한 게 아니라 AirDNA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나온 거니까 어느 정도 좀 신뢰도가 있는 수치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퍼펙트 스톰 1은 마감이 됐고요. 퍼펙트 스톰 2 현황이 이제 오늘 에스크로 이제 들어간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5523 블랙시 코트 노스 라스베가스 여기가 이제 그 북쪽에 있어요. 베가스 스트립에서 구매가가 25만 9천. 3베드룸 2베스 여기 사이즈가 1,500 스퀘어핏. 1,500 스퀘어핏인데 25만 불이야. 야. 어떻게 줘? 얼마요? 스퀘어핏 싸다. 가격이 얼마야? 싸죠? 땅 거저로 줘야 돼. 저 가게 살려면은 25만 9천을 나누기 1,450 스퀘어핏인가 그랬던 것 같아. 구매 가격이 스퀘어핏당 178불. 178불 줘가지고 나한테 이거 집 줘달라고 나 못 줘요. 못 줘. 3베드룸 2베스고 1년에 그 에어비앤비 돌렸을 때 수익 예상이 15,000불. 순이익 15,000불 예상해요. 그러면은 요거 하루에 한 250불 정도 렌트 나갈 수 있고 에어DNA 데이터에 의하면 69%가 차 있을 거랍니다. 그럼 30% 비어 있다는 얘기니까 마찬가지로 한 달에 뭐 한 열흘 비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도 하루에 250불 정도 렌트가 나갈 것이고. 그래서 연수익 순이익이 한 15,000불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퍼펙트 2의 1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그 내년 초에 시작할 수 있는 그 크라우드 펀딩 하게 되면은 이제 500불부터 이제 모아가지고 퍼펙트 스톰 같은 시리즈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500만 불을 모은 다음에 한 100채를 모을 거예요. 그러면 100채가 한 시리즈가 되는 거예요. 500만 불 가지고. 그걸 가지고 평균을 내 가지고 그 수익을 나눠 드릴 건데 수익성은 이거하고 비슷하게 나오겠죠. 네. 그죠? 제가 또 하나씩 다 골라서 살 거니까. 100채를 한 번에 하신다고요? 한 번에 못 사죠. 그러니까 한 달에 뭐 한 10채 정도 사는데 그럼 기간이 좀 이렇게 걸리겠네요. 그렇죠. 1년이 걸리겠죠. 음. 근데 그렇게 사더라도 우선 돈 모으는데도 또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 10만 불에 한 채씩 이렇게 구매가 되고 있어요. 10만 불 모였을 때 한 채, 10만 불 모였을 때 한 채 이런 식으로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뭐 솔직히 10만 불이 있어야 집을 한 채 사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내년에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돈이 모여지면은 그때 가서도 이렇게 그 수익성 좋은 걸로 골라가지고 하고 그리고 지금 워낙 가격이 내려왔을 때 지금 사게 되면은 참 좋은 프로젝트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오늘 그 블랙시가 25만 불에 그 채택이 되면서 제가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싫었어요. 왠지 알아요? 우리 그 퍼펙트 스톰 1에 그 1호가 벌우드인데 그거 31만에 샀거든요. 근데 블랙시가 물론 이제 조금 더 멀어지긴 해. 근데 이게 26만 불이잖아요. 25만 9천 불. 그러니까 처음 샀던 게 31만에 샀는데 얘는 26만 불인 거야. 그럼 벌써 얼마야? 5만 불 차이 나잖아. 그 사이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 살짝 조금 더 떨어지긴 했죠. 근데 뭐 벌우드도 나름 수익이 나니까 나쁘진 않은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발목에서 사는 거니까 살짝 더 하락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사면서 좋았던 거는 이제 가격이 싸니까 좋다. 근데 동시에 저거 2달 전에 조금 비싸게 산 거 같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한꺼번에. 그러니까
좋기도 하면서 싫기도 한 이런. 예. 그렇지만 어쨌든 부동산은 이제 조금 갖고 있으면은 네. 상대적으로 이제 다 그렇죠. 오르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또 퍼펙트 스톰 1 이거 뭐야 하신 분들 또 승질내면서 그럼 그지 같은 거 다 줬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거기에 퍼펙트 스톰 1에 들어가 있는 매물들 주옥 같은 매물 두 개가 있죠. 캐모마일 이거 지금 현재 저희가 구매한 게 38만 7천인데 현재 시세가 60만 불이에요. 이것도 지금 팔아도 돼. 근데 저건 가지고 있으면서도 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괜찮아서. 매력 있고. 음. 네, 그러니까 꼭 나쁜 것만 원에다 다 집어넣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아니 돼요. 원 근데 네. 대체로 다 좋아요. 네, 원 전체적으로 되게 좋잖아요, 좋아 그죠? 보이는데. 네. 봤을 때 되게 프라우드해요. 결국에는 다 분산 투자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특히 저 안 좋다는 유니버시티도 저 자리 되게 좋은 데 있어서 네, 공실률이 유니버시티 별로 없을 센터 이거 거예요. 같은 경우는 UNLV 바로 옆에요. 그럼 그래가지고 학생들도 엑셀런트네요. 렌트할 수 있고 좋아요. 그리고 짐도 있고 풀장도 있고 이 콘도 그 커뮤니티 안에. 그래서 유니버시티 저 솔직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 캐모마일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1호 뭐 안 좋은 것만 넣으셔서 이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이거 여기는 5집 다 팔아도 그 수익 남아요. 플립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프로젝트인데 단지 이제 갖고 있으면서도 수익이 좋으니까 또 더 올릴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목표예요. 툴을 원처럼 채울 수 있으면 참 좋죠. 나올 거예요. 또 우리가 또 구매하는 게 또 워낙 또 까다롭게 사니까. 예. 제가 그냥 아무거나 막 사지 않습니다. 하루에 진짜 하루에 100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난 그렇게 안 하지. 이제 그 프로젝트가 좋은 것만 다 골라 하는 이유가 33%가 또 우리 회사의 수익으로 올 거 아니에요. 저희도 좋은 걸 사야죠. 그러면 후진 거 사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신경 많이 써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지금 베가스에 그 직원들도 교육 시작하게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오퍼레이션 돌아가는 것도 상당히 스무드하게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 들어온 거 있어요? 그 클락 카운티에서는 네. 호텔은 2,500피트, 다른 에어비앤비 직과는 최소 660피트를 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호텔 근처에서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음, 그게 이 라스베가스에 세 개의 그 주리스딕션이 있어요. 하나가 이제 라스베가스 시티가 있고 클락 카운티가 있고 핸더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여기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 세 가지의 그 도시가 있어요. 근데 클락 카운티는 당연히 카운티 땅인데 그 라스베가스 시티도 상당히 그 데일리 렌탈 그러니까 숏텀에 되게 그 강한 그 뭐랄까 부정적인 반응이 있고 클락 카운티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있어요. 근데 핸더슨 같은 경우는 신청하면은 나와요. 그 대신 이제 HOA에서만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어느 호텔 안에서 뭐 어느 반경 안에 있으면 안 된다. 또 라스베가스 시티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어느 반경 안에 이미 하고 있는 에어비앤비 그 반경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 뭐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다 저희가 공부를 했고 그 저희로서는 그 데일리를 하면서 그 중규 렌탈은 또 동시에 할 거거든요. 그게 미드텀으로 가면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미드텀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달씩 렌트 주시는 거는 뭐 제약이 없어요. 단지 하루씩 렌탈하는 게 제약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미드텀으로 가더라도 이 수익성이 그렇게 줄진 않는다는 거. 왜냐? 우선 저희가 그 데일리 렌탈로 가게 되면 저희가 매니지먼트 비용이 25%예요. 근데 중기 렌탈 그러니까 한 달씩 렌트 주는 거는 손이 덜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니지먼트 비용을 15%만 받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줄지만 지출도 줄어든다. 줄어드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상했던 수익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럼 수익금 분배를 하실 때 그런 것도 다 반영이 돼서 이렇게 그럼요. 그러니까 왜 그 숏텀이랑 미드텀이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숏텀 할 때는 숏텀 매니지먼트 비용 받고 미텀 할 때는 미텀 매니지먼트 비용 받죠. 상당히 빡세겠네요. 그렇죠. 이제 일하는 게. 세일즈 팀하고 어카운팅 팀 이제 아. 박 터집니다. 민과장을 세일즈 팀에서 빼가지고 어카운팅 팀에다 넣어야 되겠다. 박 터지게. 아, 자, 그러니까 뭐 그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는 저는 생각은 안 해요. 예, 항상 그 방법은 있으니까 저희가 이미 다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다 이미 다 생각해 놓은 부분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런 걱정하시다고 그 렌트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 어떻게 해요? 렌트가 왜 안 나가? 싸면 나가지. 예? 싸면 나가요. 그러니까 옆집보다 싸면 돼. 옆집보다 100불이라도 싸면 나가는 거야. 예. 아니 여기 지금 디맨드가 얼마나 많은데요. 렌트가 왜 안 나갑니까? 대부분 여행자예요? 여행자도 있고 뭐 숄텀? 숏텀은 뭐 여행자들 많고 뭐 중기 렌탈은 뭐 그 프로페셔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하러? 일하러. 간 사람이요? 그러니까 뭐 트래블링 너스. 그러니까 요즘 그 간호원들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다른 데서 막 수입해서 온다고. 그런 사람들 막 2배, 3배씩 더 줘요. 한 두세 달 그 퍼미넌트 너스 생길 때까지. 아니 뭐 학생들이 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학생들이 올 때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아, 그 중기 렌탈 누가 하겠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시장이 상당히 좋다는 거. 솔직히 뭐 본인들이 이렇게 뭐 어디 다른 지역 가서 뭐 2달씩 계셔 보신 적이 없으시니까 이런 시장이 뭐 생성이 되겠어라고 생각하시지만 충분히 많습니다. 충분히 많아요. 예. 저기 뭐야 학생들 같은 경우 뭐 6개월, 1년씩 렌트하는데 그 친구들은 이거예요. 침대 사고, TV 사고, 포크 젓가락 사고 들어온 거 귀찮단 말이지. 비용도 들고. 비용도 들고 그거 그리고 사다 놓으면은 그거 나중에 이사 나갈 때 어떻게 할 거야? 다 버리고 가? 또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럼 또 그것도 짐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퍼니처 돼 있는 거 몸만 싹 들어와서 공부하고 나가면은 오히려 한 달에 몇백 불 더 내더라도 해요. 그리고 저희가 또 플립해서 거의 새 것처럼 고쳐놓은 거니까 그렇죠. 그 가격 대비 이제 다른 집이랑 비교해 보면 저희가 좀 더 저렴하긴 하거든요. 그럼요. 또 우리는 또 그 공실률 줄이는 거를 되게 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우선 공실률 놔두는 것보다 뭐 몇십 불 받더라도 우리는 렌트를 줘요. 그러면은 재밌는 건 또 뭐냐면 이제 또 뒤쪽에서 또 비용을 많이 먹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뭐 클리닝비, 청소비. 청소비 뭐 2, 300불 나가야 되는 또. 근데 저희가 실제로 뭐 청소비가 300불 나가진 않으니까. 또 거기에다 뭐 또 뭐 에어비앤비 호스트 비용 뭐 이런 것도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40불짜리 보고 덥석 물 수 있어. 하룻밤에 40불밖에 안 해? 야, 그거 싸다. 근데 나중에 뭐 한 2박 3일 했더니 600불 나오는 거야. 근데 그래도 싼 거지.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 에어비앤비 매니지먼트 뭐 하루 이틀 하겠습니까? 지금 LA 쪽만 해도 저희가 에어비앤비 돌리고 있으니까 거의 한 40채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희 익스피리언스 많으니까 그거는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하다못해 저희 와이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렌트 안 나가면 어떡해? 너는 에어비앤비를 40개를 돌리고는 내가 지금 그걸 걱정하고 있냐고 해서 뭐 어찌됐건 그 정도까지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세미나 안내 마지막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자, 12월 17일 3일 후죠. 네,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500불로 부동산 주인 되기 그리고 세전인 IRA나 401k로 부동산 투자하신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원석 부동산 본사 2층 클래스룸에서 합니다. 13330 블룸필드 애비뉴 노월워크이고요. 문의는 213-257-1941로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50불에 해당하는 쿠폰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쿠폰 가지고 투자하시건 안 하시건 간에 이 쿠폰 쓰실 수 있고요. 만약에 그 라이브에 들어오셔가지고 비디오 보신 분들은 500불 투자하셨을 때 저희가 50불을 추가해드리는 그런 쿠폰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질문 들어오신 거 있나요? 네, 이 프로젝트는 리트 펀드와 비슷한데 이 프로젝트의 총 익스펜스 피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그걸 알 수가 있나요? 이 프로젝트의 총 익스펜스요? 그 퍼펙트 스톰 1을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네, 퍼펙트 스톰 1의 익스펜스는 당연히 다 알려드리죠. 그 투자하신 분들한테 저희는 이제 그 매달 스테이트먼트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50만 불을 저희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출은 솔직히 그 매물이 있어야지 그 나간 걸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 투자하시기 전에는 보통 한 집에 한 10만 불 정도 씁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30만 불짜리 같은 거가 평균인데 구매하는 게 거기에서 이제 15% 정도 다운 페이먼트 하고 사고 그다음에 5만 불 정도로 유지 비용 플러스 공사 비용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집에 한 10만 불 정도 소요가 되고 5집을 하기 때문에 50만 불 정도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에어비앤비 그 수익률은 세금 어떻게 돼요? 그건 이제 1099이 발행이 되죠. 그래서 받으신 분들은 그걸 이제 회사로 받으시든지 아니면은 개인으로 받으셔서 세금 정산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그거는 이제 세금을 떼고 드리는 게 아니라 세금 전에 드리는 거죠. 아, 그럼 나중에 보고할 때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세금을 보고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방법은 두 개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를 올디너리 인컴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회사 인컴으로 받을 것이냐. 아, 본인이 회사를 만드냐 안 만드냐? 그렇죠. 본인이 회사를 만드셔가지고 그 비용을 받으시게 되면은 뭐 디덕션을 받을 수 있으실 거고 안 그러면 1099을 받으셨을 경우는 1099도 어느 정도 디덕션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핸드폰 비용 뭐 차 타고 다니신 거 뭐 어느 정도까지는 네. 근데 혹시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정산해 드린다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걸 3개월에 한 번씩 안 받고 그냥 다 끝나고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어요. 뭐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드릴 수도 있죠. 아따 어카운팅 박 터지겠네. 네. 근데 뭐 받고 할수 다시 있죠. 투자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게 할 바에는? 굴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 이거 뭐 얼마나 받으시겠다고요? 5만 불에 뭐 그러니까 렌트 수익이 이제 그렇죠. 몇천 모았다가 불 뭐 한 2만 불 되니까. 되면은 뭐 또 한 건 더 할 수 있겠다. 음. 자 어찌됐건 이번 주 토요일 날 참석하신 분들 저희가 세미나 자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좋은 세미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또 있어요? 회사가 운영하는 비용이나 모든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차지하시는지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을 때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피는 그 매니지먼트 비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5% 아니면 15% 그리고 판매할 때는 저희가 33% 수익을 받아요. 그래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비용은 따로 없어요. 물론 이제 크라우드 펀딩 할 때는 다르죠. 크라우드 펀딩 할 때는 이제 여러 단계가 거쳐가기 때문에 그 자금 그 운영 비용이 또 발생을 하게 되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퍼펙트 스톰 1이나 2는 특별히 따로 나가는 그 운영 비용은 없습니다. 또 있어요? 아니 근데 혹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 런칭이 되면 이 시리즈는 또 개별적으로 가는 거고 크라우드 펀딩에 들어간 것도 따로 있고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베가스 물건 샀을 때요. 네. 베가스 물건은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란칭하게 되면 이제 베가스에서 우리가 구매하는 건 전부 크라우드 펀딩에 몰아넣겠죠. 그리고 그러면 예. 퍼펙스톰 시리즈가 이제 아마 글쎄요. 퍼펙트 스톰 시리즈 3까지 하게 되면 베가스는 종료가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넣으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 2월 정도 되면은 크라우드 펀딩이 준비가 될 거니까 그럼 그때 되면은 저희가 구매하는 거는 전부 크라우드 펀딩으로 몰아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5만 불 가지고 나는 조금 더 해보고 싶으시다. 근데 뭐 솔직히 크라우드 펀딩 해도 5만 불씩 넣으셔도 돼요. 뭐 10만 불 넣으셔도 되고 그만큼 더 그 쉐어가 커지고 가져가는 게 많은 건데 뭐 물론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 넣게 되시면은 그만큼 이제 뭐 중간에 거쳐가는 비용들이 조금 더 발생을 하겠죠. 근데 지금 이 퍼펙트 스톰 1이나 2, 3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크라우드 펀딩의 그 제재가 없으니까 비용이 조금 덜 들 것이고 뭐 그래봤자 뭐 2%, 3%. 뭐 물론 그게 많다고 하면 많겠지만 그래도 어디가 수익이 더 클진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저희가 네. 나중에 그 크라우드 펀딩에 몰아넣는 게 오히려 더 수익이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왜냐면 이제 그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하시면은 그 여러 물건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광대하게 디버시파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베가스에 하는 에어비앤비는 대부분 다 내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베가스의 시장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그런 한 큰 그룹이 그 크라우드 펀딩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뭐 퍼펙트 스톰 1 같은 경우는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있고 이런 게 섞여져 있는데 그게 더 좋을지 아니면은 100개를 평균을 잡은 게 나을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100개 하게 되면 더 안정성이 있을 테니까. 그렇죠. 예. 그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퍼펙트 스톰 1 같은 경우는 한 달은 뭐 600불 받을 수 있지만 다른 달은 뭐 750불 받을 수 있고 그 평차가 좀 날 수 있겠는데 100채가 돼 버리게 되면 뭐
뭐 어느 날은 뭐 230, 아니 뭐 630, 어떤 날은 650, 뭐 이렇게 편차가 줄어들게 되겠죠. 예, 그런 뭐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주식으로 보면은요, 이제 그 뮤추얼 펀드나 ETF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수익률이 꾸준해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제 개별 주식으로 샀을 때 뭐 잘만 고르면 대박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또 잘못 고르면 쪽박이 납니다. 쪽박.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예, 이런 그 꾸준한 수익률을 원하는 거지 뭐 잘못 잡았다가 쪽박 나는 것보다는 물론 대박도 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크라우드 펀딩 쪽으로 가게 되면 거의 뮤추얼 펀드 정도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 개를 조금씩 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퍼펙트 스톰 1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다이버시파이는 조금 되긴 했는데 그 많은 거를 산 건 아니지. 그러니까 리스크는 조금 더 있고 이쪽은 크라우드 펀딩 쪽은 리스크가 좀 적어진다는 거.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까봐야 알겠죠. 가봐야죠. 네. 모르죠. 또 뭐 크라우드 펀딩 시작했는데 막 가격이 뭐 미친 듯이 올라간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예,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토요일 세미나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저기 에릭 이사님하고 저희하고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주일 또 라이브 세미나 안 오신 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신 분들은 제가 직접 얼굴 뵙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한 주 동안 편안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